えるのは何なんだろう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日常生活の中で一人の父親としての不安みたいな悩みみたいなものが、ありまして、なんかそんな気持ちを、今回は一番映画の中心に置いてみようかなと。そんな父親としての悩みを福山さんに一緒に悩んで考えてもらおうという出発点からスタートした映画です。 제게는 지금 그 6살짜리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버지와 그 아이를 이어주는 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아버지로서 가진 그 불안이라든지 고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이에 대한 부분, 그 아버지가 갖는 불안에 대한 부분을 영화의 주제로 삼아서 한번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후쿠야마 씨와 함께 그 아버지가 갖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 영화의 출발점입니다. 관객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여기 몸이 더 불편하신 상태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부산 국제영화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분 모두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화는 굉장히 잔잔하게 가슴에 남아도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저는 현재 사실 영화 배우고 동일한 소송을 지니는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의뢰인들의 감정적인 어떤 그 고통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좀 전해져서 좀 색다른 느낌이었고,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감독님과 내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인데요. 영화 전반적으로 연출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연기 자체도 굉장히 주인공이신 후쿠야마 씨의 연기가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특별히 주연 배우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아직 후쿠야마 씨는 미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쿠야마 씨께서 그런 어떤 잔잔하지만 절절한 구성애를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감정을 잡으시는지, 그리고 잔잔하게 절제하는 연기를 가시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역할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같은 소송이라면 아이들이 바뀌는 소송인가요? 아, 병원의 실수로? 아, 그렇군요. 네.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을 부탁드릴까요? そうですね。泣いたり叫んだりというシーンは曲を取らないというふうに決めて、逆にどういうところで悲しみを表現するか。例えば、交換を終えて、彼が自宅に戻った時に、子供たちみんなお風呂から出てきて、走って逃げて、母親が捕まえた頭の髪の毛をずっと乾かしたりします。あれはいつもやってることですけど、彼女にとってはあれがもう特別な出来事になっている。僕はそれを見てるとすごく切なくなる。ああいうシーンが切なくなるっていうような、撮られてるものは日常なんだけれども、何かが変わってしまっている。そういう表現を今回は、強く描いてみたいなと思ったので、非日常的な感情表現というか、ああいう日常の中で気がつくと、実はそれがかけられないことだと、そういう表現ができると思ってました。 우선은 저는 울부짖거나 그 감정이 과잉되게 표현되는 장면들을 찍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 예를 들면 그 집으로 교환을 서로 했다가 그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머리를 감겨준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어머니로서는 이전에도 쭉 해왔던 일상이지만 그때는 이미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되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애잔함을 느꼈는데요. 그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이미 무언가가 이제 변해 있는, 달라져 있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고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정이나 부분들을 이제 영화 속으로 묘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 일상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일상 속에 늘 존재하는 거지만 언젠가 그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黒田さんの表現に関しても、最後は確かに感情を殺すところがありますけども、僕の中である種の崩壊だと思いますけども、そこへ至るまではそれほど感情を強く出さ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し、ただそのじっと子供を見つめている目線、何度か見つめるということを意識的に強く言いましたが、見つめている目線の中にすごく複雑な感情が現れているですね。それをこう見た人が彼は一体何を考えて子供を見ているか、それはすごく愛なんですか、残酷さなのか、なんかそういうものを想像しながら見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の表現ができてくると思いました。 그래서 마지막에 후쿠야마 씨께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후쿠야마 씨가 좀 무너지는 감정이 좀 붕괴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루기까지에는 그 감정을 최대한 전제하고 그렇게 또 묘사를 해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지그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행위지만 저는 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잡아냈고 그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또 잡아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저 시선의 끝은 뭐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고 있을까라는 것을 예를 들면 저 안에 사랑이 있을까, 아니면 그 어떤 잔혹함에 대한 그런 복잡한 심정이 있을까라든지 많은 상상을 관객들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はい、父親役ということで、僕は最初に是枝さんに、僕の心配事として、聞いたのは、多分父親に見え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大丈夫でしょうかというところを質問しました。それは大体大丈夫です。これは父親になっていく映画なので、そして父になったという、最初見えてない方が、父親に見えてない方がいいですということで、それで入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まさにその是枝さんおっしゃってたように、お芝居をするような、しないような、でも何もしないんじゃダメだから、するけれども、でもしすぎちゃダメだよなっていう、非常にですね、すごく細かく指示が出たところもあれば、全然どうぞお任せみたいなところがあって、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はい、ポケットに手を入れていたらそれ出してくださ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全部作品の中で是枝さんが描く世界を表現するのにとても重要な要素で、ポケットに手を入れる意味合いに一つとって細かい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大きな要素で、それが最終的に完成した時には、すべて監督が演出されたことには、本当にすべて意味があ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感じて、大変勉強になりました。勉強になった作品でした。 처음에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들었을 때 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의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빠처럼 안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감독님께서 괜찮다고, 이 영화는 그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인 만큼 아빠가 되어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빠처럼 안 보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기를 할 때도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기는 하되 과잉 연기는 안 되고 지나치게 연기를 하면 안 되고 수위 조절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죠. 네, 감독님께서는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고
지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전혀 지시를 안 하시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있었는데 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품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이지만 고레다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서 고레다 감독님께서表現을 하고 싶은 작품 세계에서는 그런 작은 일들이 아주 중요한, 소중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감독님의 연출에는 모든 연출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뒤로 가서 세 번째, 뒤쪽 세 번째 정리. 질문이 조금만 더 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2년 동안 기다렸고요. 2년 동안 기다렸던 영화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감독님께 가을의 흡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들으면서 굉장히 감정명한 절대적인 그런 변화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혹시 흡혈 감독을 많이 사용하신 그중에서도 여러 음악가들이 있는데 가을의 음악을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あまり音楽の感情をしてしまうような何かそういう使い方は難しくないので、ただ大体どんなことを伴奏して作れるかというのは映画の脚本を書きながら大体書きだけ決めるんですね。書きたらどんなことを入れていこうと。で、今回の脚本を書きながらセカンドと得意でキャンプを作って山さんだったりする車が交換のために車を乗せて走っているロードショットがあって、そのシーンを書いているときはピアノの音楽の辺で別にこうすると音楽ではないような形で入ってくる前に思ったのが書いてて、今回ピアノで言ってみようかで、いろんなピアノの音を当てながら最終的に저는 원래 다 그 음악으로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음악의 사용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항상 어떤 음으로 그 반주로 사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본을 쓸 때 악기를 먼저 이제 되게 정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기타가 어울리겠다라든지 어떤 특정 악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동지방 북쪽으로 이제 풍경이 보여지면서 소리아가 씨가 차를 타고 아이를 태우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롱샷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쓸 때 이쯤에서 약간 당당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라는 어떤 형태가 아닌 좀 자연스러운 그 피아노 소리가 거기서 이제 흘렀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피아노 소리를 여러 가지를 맞춰보고 시행착오를 하다가 그 그랜블루로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게 마지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누가 받을까라고 감독님이나 혹은 배우들이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리노미아 케이타 중에 본인이 직접 정하니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간단히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네. 어디로? 손으로 짚어주시면 돼요. 약간 멘붕에 빠지고 한 사람이요. 네. 시험하고 그게 지금 저 모자를 쓰신 분. 네. 한국장으로 시험하고 그게 하시는구나. 질문.
웃으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인데 감독님이 어떤 배우들을 가지고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실 때 네, 작업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개그 코드를 가지셨는지 너무 얘기하고 그렇죠. 브래더피님 영화를 보다 보면 막 슬픈 시간에도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것 같긴 해요. 유머들도 그렇고요. 네.すごく心臓の時にもちょっとこう笑っちゃう時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ずっと2時間緊張しっぱなし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ねっていうのもあって、どこかでその真剣な場でちょっと聞いてみるとふっとこう笑えてしまうような人間のおかしみたいなものは特に今回みたいな映画が大事だなと思ったので、そのある程度緊張したシーンが続いたらちょっとどこかで息を抜こうか、その繰り返しをしたらだんだん一応脚本を書きながらは考え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でも具体化してくれたのは役者さんたちなので、センスが良かったのは現場の皆さんだと思います。 제가 꼭 개그를 의도를 하고 표현을 한 건 아닌데요. 하다 보면 심각하거나 아주 진지한 순간에 이렇게 좀 웃어버리거나 이렇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2시간 내내 긴장의 연속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진지한 순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애환을 좀 담고 싶었는데, 특히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슬프지만 웃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씬이 이어지면 그때 살짝 좀 숨을 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끔 또 이렇게 작품을 써놔놓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긴장이 또 고조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재밌게 느껴지셨다면 그 개그를 구현해 주신 거는 다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배우분들의 개그 센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라서 너무 아쉬운 분 많으시고 2년 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저도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또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신 감독님과 그 배우분들 그리고 가운데서 너무 귀여움을 담당해 주신 이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